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지금 공개한 입시 결과는 비교적 이제 자세한 데이터들이 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그 입시 결과 이 자료에 이제 2025학년도 이제 주요 전형들, 그러니까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 통틀어서 주요 변경 사항이나 그다음에 주요 사항들, 요약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는 오늘 이제 리뷰를 이제 제가 그 뭐 각 전형들마다 할 때마다 이제 다른 대학교 동영상에서는 뭐 전형 요소나 그다음에 변경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갔었는데 이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에는 2025학년도 변경 사항 관련된 부분들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짚어가 보면서 입시 결과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여대 입시 결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입학 전형 이제 요약표라고 해서 이제 2025학 이거는 지금 2025학년도 겁니다. 근데 이제 2025학년도 걸 좀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일부 변경 사항은 있지만 사실 이제 전형 광고 자체에는 그렇게 큰 변화 사항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2025학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여러 개 이제 전형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큰 전형은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그다음에 바로민재 면접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전형 이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민재 면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그다음에 기독교 지도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이제 1단계에선 서류 100%로 총 5배수의 지원자의 5배수까지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전형은 3배수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50%와 면접 50%. 자, 면접이 보통 이제 50% 되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은데 면접 50% 비중은 네, 상당히 이제 좀 비중 자체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이제 바로민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지만 참고적으로 2024학년도에도 지금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동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전 연도 2024학년도에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농어촌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학년도에 지원 자격 요건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요건이 이제 좀 변동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형 1과 이제 유형 2가 있죠. 뭐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유형 1은 일단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 유형 2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서울여대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그러니까 서울여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 좀 중요한 변동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 사항 좀 이따 이제 정제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 10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7등급 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뭐가 좀 변경이 됐냐면 학생부 교과 100%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반영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형이 됐습니다. 반영 교과. 자, 그래서 반영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요 부분들 좀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별도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교과 우수자 전형 이제 체육 이제 전형들 이제 전형 방법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도 전형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 그래서 2024학년도에도 그랬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논술 같은 경우는 한 개 영역 3등급
만 이제 확보를 하면 네,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3등급만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도 전년도하고 반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전형 방법 2025학년도의 전형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전형 방법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크진 않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전형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요건이 이제 조금 변경되었다는 거 하나,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반영 방식이 이제 좀 변경이 됐다는 거, 요 정도까지는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전형들은 전년도하고 전형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입학 전형, 이제 이건 2025학년도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인데, 2025학년도에 이제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거는 이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올해 이제 서울여대도 역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대단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이제 올해 각 대학교들이 이제 기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모집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될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애초에 예상 계획안에는 정시하고 논술 수시 논술 전형에서 다 합쳐서 총 2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거든요. 이 모집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기 이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명이 아니라 무려 138명을 모집을 합니다. 엄청 많이 모집을 하죠. 그래서 이 138명이 어떻게 이제 모집이 되냐면 논술 12명과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정시 일반 전형에서 총 126명을 모집함으로써 전체 이제 138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다른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들이 조금씩은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형이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분화되어 있는 인원들도 그러니까 전형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각 그 전형별로 각 모집 학과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조차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십시일반으로 좀 줄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정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가 확대가 된 거는 좋은데 수시에서는 논술에서만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정시 전형에서 모집을 한다는 점 이런 점들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 개편이 있는데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전공 자율 선택제가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네. 어떤 전공들 이제 선택할 수 있는지 요건 이제 추후에 확정 이제 입시 요강이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형상의 변경은 교과 반영 방법 변경, 즉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정량 평가로 이제 들어가 있는 전형들, 뭐 이런 전형들 있죠. 이런 전형들, 논술 전형, 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 이런 전형들은 지금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입결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입결이 좀 변동이 생겼냐면 3학년 1학기까지 자, 이수한 네. 이제 바꿔가면서 좀 할게요. 색깔을. 네. 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국영, 수사과 네. 교과에 전체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일단 국영 수사과가 반영된 것까지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었냐면 국영수,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교과군,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교과군으로 봐서 4개 교과군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과목 성적을 이제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교과군, 군별로 3개 과목씩 반영을 해서 4개 교과군이니까 총 12개 과목 성적만 반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 3개, 영어 영역에서 3개, 수학 영역에서 3개 과목,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은 둘 중 잘 본 거에서 3개 과목, 그렇게 해서 총 12개 과목 성적만 반영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전체 과목 성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2025학년도에는.
따라서 올해 이제 그 입시 결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2024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는 거로는 그 2025학년들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예, 반영 교과가 지금 이제 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입시 결과 조금 이따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자, 이제 국수 영탐 여기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합 7,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중에서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단 이제 자격 요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제 그 기획규정 이제 그 농어촌 학생에서 지금 보면은 이전 연도에는 유형 1과 유형 2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 후에는 유형 2만 해당이 된다. 즉 중고교 6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 1은 해당 사항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농어촌 그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요 자격 요건이 뭔지 이제 잘 아실 테니까 네,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정시 모집은 전년도하고 이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지금 뭐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이 전년도하고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비슷비슷 동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하고 말고 할 거는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2024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미리 좀 하나 살펴보자면, 이제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에서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수 영탐 중에서 상위 3개 영역만 반영을 합니다. 3개 영역만. 그러니까 이제 100분위 액면가 그 이제 그 입시 결과만 놓고 보면 대략 이제 100분위 평균이 한 9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그 100분위 90이라고 하는 평균치가 결론적으로는 국수 영탐 4개를 합산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잘 나온 거 3개만 반영이 되어 있는 성적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은 3개 영역, 이제 잘 나온 상위 3개 영역 반영 비율이 33.3%씩 해가지고, 이제 99.9% 이제 맞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모집 단위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뭐 기하를 선택했을 때 10%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과학 선택 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모집 단위들이 좀 있거든요. 요건 이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가산점 영역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잘 나온 거 3개 영역을 반영해서 33.3%씩 반영된다는 거를 좀 기본 골격, 이런 것이 기본 골격이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수시 주요 전형별 이제 특징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서울여대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곧 바로 이어서 살펴볼 게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부터 살펴볼 거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들 조금 알아두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이제 큰 게 요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입니다. 이 두 개 전형이 이제 모집 규모가 좀 큰 편인데,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전형들이 평가 이제 여기가 정성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보다 이제 가중치를 좀 더 많이 둘까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반영 비중이 40%, 그 다음에 발음 인재 면접 전형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류 전형 같은 경우 진로 역량이 35,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25%, 그 다음에 여기 발음 인재 면접과 소프트웨어 융합은 학업 역량이 35,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2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은 25%로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떤 전형에서도 다 동일한데, 학업 역량 비중과 진로 역량 비중은 전형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이러한 어떤 이제 평가 비중들이 비단 그 서울여대만 그런 게 아니라 면접 전형을 운영하거나 서류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요소들마다 평가 비중들이 이제 전형마다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요걸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써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도 전체 이제 뭐 모집 단위가 아니라 전형별 경쟁률을 좀 비교해 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전형별 이제 경쟁률들이 나와 있는데, 네, 경쟁률들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대단히 이제 좋은 유용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어서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순차적으로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종합 바로 민재 서류 전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공개한 입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여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거는 여기 이제 그 서울여대에서 공개했던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과 단순하게 이제 면접 전형을 바로 민재 서류와 바로 민재 면접을 좀 비교를 해보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반영 비중의 차이는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바로 민재 서류 전형에 이제 그 합격생들의,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들의 이제 평균 성적이 보통 이제 면접 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기본 이제 전제적인 사실로 깔고 이제 좀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정량 평가도 아닌데 꼭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견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형이 바로 서류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재차 써놓고 있지만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5를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각 이제 역량별로 이제 나오는 이제 평가하는 구체적인 항목들도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바로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등록자들 학생부 등급 분포가 지금 나와 있고 1등급부터 그 다음에 8등급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선을 그어 놓고 각 모집 단위별로 어떤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뭐 그 평균치만 놓고 보면 뭐 이제 학과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학과별로 좀 편차는 있고 다만 이제 그 편차 같은 거 크게 고려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냥 평균치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 한 요 정도 한 3등 3.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균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분포할 거거든요. 그래서 3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 사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사이에 학생들 분포가 아마 대체적으로 좀 많이 분포를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그 분포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의 학생들만 꼭 뽑는 거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네, 요 정도에서 보통 이제 합격자들이 많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어놨던 3등급에서 4등급보다도 다른 등급에서 더 많은 합격자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모집 단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심리, 인지, 과학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4등급보다 평균 성적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성적대의 학생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금 여기 보면 네, 이런데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3에서 4등급보다 더 밑에 쪽도 지금 합격했는데 근데 보시면 대부분이 다 엄계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통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이 붙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고일 확률보다는 외고 학생들이거나 국제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뭐 크다. 네, 그런 것들을 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포 정도는 일단 좀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전형 결과가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비교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흐름치를 보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평균치 자체는 일단 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긴 한데, 뭐 이조차도 사실 이제 정량 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는 여기 최저치를 너무 맹신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치만 놓고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면 평균치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등급에서 아마 4등급 정도 사이에 모집 단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평균치가 지금 총 개가 지금 3.3 정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모집 단위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요 이제 3에서 4등급 사이보다도 훨씬 더 점수대가 높았던 학과가 우리 아까 확인했었던 바로 어떤 학과였었냐면 여기 심리인지과학학부 같은 경우 그죠? 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합격자들의 지금 입결 평균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2.7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쪽 학부 같은 경우가 심리인지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3에서 한 2.5 정도 사이, 2.5등급 내외 선에서 아마 이제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분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치보다 지금 조금 낮은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어문계열 쪽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제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은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이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여기 입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전형보다도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게 결론적으로 이제 면접 평가 비율이 무려 50%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을 고려한다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정량적 요소라고 하는 내신 등급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분포 범위를 한번 보면 역시 이제 분포 범위 자체는 3에서 4등급 사이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점, 최저점, 면접의 반영 요소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심리인지과학학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당수의 많은 합격생들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로 지금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2등급에서 지금 3등급 사이의 분포 범위가 이렇게 넓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면접이라는 또 다른 요소의 반영 비중, 그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생계부의 반영 비중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결과를 한번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이제 뭐 3등급, 4등급 때 지금 3등급 중반 때도 지금 넘어가는 성적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이실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등급 대가 평균치로 나와 있는 건 거의 없고, 실제로 이제 전체 전형들 합격생 평균치를 보면, 앞서서 이제 서류 전형이 3.3이었던 거에 비해서, 네,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3.6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이 조금 불안불안한데, 면접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바로 이제 서류보다는 바로 이제 면접 전형을 통해서 면접으로 이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요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우선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그래밍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모집 단위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모집 단위가 이제 뭐 컴퓨터 관련 계열 쪽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디지털 미디어학과, 지능정보보호학부, 소프트웨어 융합,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분포 범위를 놓고 봐도 대략, 앞선 이제 바로민재 서류하고 바로민재 면접 전형보다도 지금 평균치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4등급 정도를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펼쳐져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그 등급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등급대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뭐 분명히 평가에 이제 반영이 됐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평가했을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치 자체도 지금 앞선 전형들에 비해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전형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그만큼 또 전형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기부에 충분히 갖춰놓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회균형 전형, 이제 뭐 사회통합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전형별로 여기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제 뭐 요 부분들을 지금 데이터를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모집 인원에 따른 변동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형들을 지금 다 살펴보진 않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잠깐,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규모가 이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상세 데이터를 이제 좀 공개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 해당되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정원외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데이터들을 좀 잘 공개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하고의 이제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변동 요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 지원 자격 요건이 유형 1, 2 둘 중에 하나만 충족했던 요건에서 유형 2만 이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변경 사항을 꼭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뭐 화면을 잠깐 멈춤하고 이제 막 그 자료를 좀 넘기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또 다른 전형들, 이제 뭐 특성화고교 전형이나 뭐 이런 전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께서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자료는 저희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저희가 이 자료 좀 올려놓을 거니까 와서 이제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료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 이제 다음으로 자,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결 자료를 지금 활용할 수 있을지조차 우리가 이제 좀 장담 지을 수 없는 그런 전형이 바로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 없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과 100%로 일괄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합 7등급 4개 영역 중에서 2합 7등급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천 인원 제한 없다는 거, 요건 이제 2025학년도에도 이제 동일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반영 교과에 대한 부분인데,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반영 교과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게 국어 교과군, 영어 교과군, 수학 교과군, 그 다음에 사회과학 교과군, 4개 교과군으로 잡아서 각 교과군마다 성적이 좋은 3개 과목, 그죠? 성적이 좋은 3개 과목, 성적이 좋은 3개 과목, 그리고 성적이 좋은 3개 과목을 선택해서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12개 과목을 이제 성적을 반영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가 높은 3개 과목을 반영을 해서 일단 이제 뭐 최종적인 이제 합격자를 선발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 전체 교과군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영수사과가 다 반영되는 학교가 대략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상위 12개 과목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하게 반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 뭐 이제 덕성여대도 있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요 교과에서 국영수사과를 다 반영을 하고, 그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2합 7이라고 하는 조건과 유사한 대학은 삼육대하고, 그 다음에 동덕여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육대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영하는 교과나 이제 수능 최저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서울여대 입결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반영 교과군이 이제 좀 달라지면, 뭐 전에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바뀌면서 입결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경이 좀 생겼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영 교과군이 바뀌었을 때 비슷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2합 7로 두 학교 이제 다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수능 2합 7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그렇게 뭐 미충족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충족 인원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그 친구들이 입결 전체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삼육대하고 동덕여대 입결과 좀 비슷하게 좀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좀 지원해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성적대도 좀 얼추 비슷할 거기 때문에 삼육대하고 동덕여대 성적대하고 좀 비슷하면 되는데, 비슷하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삼육대는 이미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이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삼육대 수시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 관련된 입결은 이미 관련된 동영상을 좀 올려놨었고,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안 보신 분들은 삼육대 입시 결과 동영상을 꼭 좀 저희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입결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치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2.9에서 한 3.1 등급 내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9, 그러니까 3.0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3.0보다 높은 모집 단위도 있고 3.0보다도 낮은 모집 단위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평균치가 한 2.9에서 3.1 등급 정도 내외거든요. 물론 동덕여대는 2025학년도 건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는 동덕여대는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한 3.0 등급 내외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여대 합격하는 이제 입결도 대략 그 정도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교과군이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붙잡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조금 더 낮은 성적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그렇게 위험하게 이제 뭐 도박성 이제 지원을 하지는 말고 평균치만 놓고 본다면 조금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등급대들이 평균자가 한 요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자료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관련된 상황이 쭉 나왔고, 지금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네, 이제 입시 전형 결과가 지금 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전형 결과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금 최초 합격자 평균과 최종 합격자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종 합격자 평균치를 한번 놓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최종 합격자 평균치가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 최저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과들마다 어문 계열 쪽이 지금 한 평균치가 이 정도, 3점대 초반 정도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어, 중문, 일어, 일문 이런 학과들도 지금 평균치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평균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학과들도 좀 있죠. 그러면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 이전 연도 평균치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제 큰 편차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학과들 성적들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는 지금 학과 성적은 지금 이제 그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년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학과 같은 경우가 2023학년도에 평균치가,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 평균치가 한 2.7등급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네, 좀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결과치를 믿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학과들마다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 이제 점수대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3점 초반대나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생명, 환경공학, 여기 지금 생명,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2점 중반대 정도, 바이오 헬스 융합도 이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계열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점 중반대 정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조금 점수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네, 언론 영상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서울여대 이제 언론 영상 선호도가 되게 높은데, 이전 연도에 평균치가 한 2.5등급이었던 거, 그 2.5 정도 됐었는데 그때 비하면 네,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래서 언론 영상 쪽은 워낙 이제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심리, 인지, 과학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7 정도, 네, 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0 정도, 이전 연도가 한 2.7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선호도가 조금 높은 학과들을 중심으로 하면 확실히 안전하게 이제 좀 지원할 수 있었던 전년도 평균치가 대략 한 2.8등급 내외선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균치를 보면. 그러니까 모집 단위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는 한 2.5등급 정도까지도 갔었고, 뭐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 정도 내외까지도 형성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에 지금 교과 반영 방식이 좀 바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내신 등급보다는 조금씩 내려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제2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만약에 이제 하락한다고 해도 한 3.3 정도 내외 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많이 내려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육대나 동덕여대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그 학교들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화학이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2.5 정도까지 갔었던 이런 학과들은 네, 조금 한 0.1, 0.2 정도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다놓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은 이제 전형들은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자체가 하나의 변수가 되겠지만, 2합 7등급 정도면은 미충족 인원보다 충족 인원이 월등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은 지금 이제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5학년도 지금 서울여대 자율전공은 인문사회 구분이 지금 없어져서 통합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에서만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정시 전형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2025학년도에는 수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전으로 모집하는 인원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결이 별로 유효한 입결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논술 전형인데, 뭐, 논술 전형은 일단 뭐, 출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 뭐, 평가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그냥 뭐, 논술의, 중요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교과 20% 반영 교과 영역은 이제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영역은 지금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 요 기준도 일단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형 결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내신은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여기 논술 전형을 잘 따로 살펴보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 자전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도에 이제 인문 쪽에서 12, 그 다음에 자연에서 4명,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에는 인문과 자연 구분 없이 이제 통합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술에서 총 12명을 모집을 한다. 네, 그거를 이제 2025학년도에 좀 변경된 상황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십사 해서 여기 잠깐 한번 살펴본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기출문제랑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논술 문제 같은 걸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앞서서 이제 처음 도입부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대학들과 좀 다르게 수능 국수 영탐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잘 나온 거 상위 3개 영역만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 쪽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수학 이제 100분이나 등급이 이제 좀 낮을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국어, 영어, 탐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고 뭐 자연계열 쪽 수험생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2개 영역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능 3개 영역 반영하는 모집 단위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반영 비중이 33.3%씩으로 모두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기하나 뭐 미적 이런 것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 10%를 준다든지 기하 선택했을 때 그리고 탐구에서 과탐을 선택해서 뭐 가산점 10%를 준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 과탐 선택에서 가산점 주는 모집 단위는 식품공학하고 식품영양 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2개 영역 반영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은 50%씩 각각 반영이 된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반영되는 모집 단위들은 반영 비중이 33.3%씩 그 다음에 2개 영역 반영되는 모집 단위들은 50%씩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성적들을 좀 비교해 보는 내용인데, 이 모집 단위별 성적 같은 경우에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환산 점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00분위 평균점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최저점까지 다 살펴봐드리고 싶지만 요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지금 제가 이제 늘 정시 전형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수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00분위 평균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떤 과목에 투자하면 서울여대를 예를 들어서 100분위 평균으로 삼았을 때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100분위 평균치를 한번 보면 이제 총 평균치는 모집 단위별로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91.82 상당히 이제
높죠. 근데 이게 이 91.82라고 하는 게, 네, 4개 영역 평균이 아니라 3개 영역 평균 또는 2개 영역 평균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영역 백분위가 한 평균 자반 92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상위 8%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수준은 나와 있다는 얘기니까, 세 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수능 등급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개는 1등급짜리 하나, 그 다음에 2등급짜리 2개 정도가 나와 있으면, 형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한 과목이 뭐 6등급이 나오든 7등급이 나오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세 개 영역에서 1등급, 2등급, 2등급 정도는 나와주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원, 여부를 이제 좀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분위 평균치를 한번 보면,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요 자전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자전 같은 경우 먼저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가면, 자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인문사회, 자연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자, 지금 2025학년도에는 앞서 이제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서 인문사회 자연 구분하지 않고 126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6명이 전년도 인문사회 자연 다 합쳤을 때 28명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5배 조금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좀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자전 같은 경우 지금 평균치가 어느 정도 수준 나왔는지, 전체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거나 낮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꼬리를 붙잡고 오는 친구가 정말 이제 최저점이 길게 늘어질지 아닐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모집인은 많이 늘어났어도 마지막 지금 이 성적들이 최저치거든요. 그렇게 많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가 될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질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점수대가 합격자들 점수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백분위 평균치를 한번 이제 좀 비교해 봤을 때 뭐 최고점까지는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평균치만 이제 놓고 보면 인문대학 이제 모집 단위를 인문대학으로 이제 모집을 했을 때 백분위 평균은 한 91.31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인문대학으로 이제 별도 모집을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도 2023학년도에는 모집하진 않았으니까 요게 이제 최초의 자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 콘텐츠, 독일 문화 콘텐츠 지금 92.08, 그다음에 독일이 지금 독일 문화가 90.77이었는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뭐 비슷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 문화 같은 경우 한 91.83 정도. 그다음에 독일 문화 콘텐츠 여기 맨 끝에다 쓸게요. 독일 문화 콘텐츠가 약 한 92 정도. 네, 평균치는 90.67. 네. 90.67 정도 나왔으니까 네, 거의 비슷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렵든 쉽든 간에 백분위 쪽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문, 영문, 중문, 일문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91에서 92 정도 사이가 나왔는데 역시 이 학과들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문 쪽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이제 평균치가 조금 이제 높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문 쪽은 지금 93.2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하락폭이 뭐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세계 영역이다 보니 네,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학과는 됐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이 지금 네 92.1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전 연도는 2023학년도는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광역 모집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비교 자료를 삼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해당되는 학과들 지금 평균치를 보면 네 90에서 한 93 정도까지 이제 입결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 전년도에는 그래도 2023학년도에는 거의
91이 넘어도 91.5 정도 이상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92 정도 내외에서는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언론 영상학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90에서 91 정도 사이로 조금 점수대가 좀 떨어지긴 했다. 그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 영상학부는 이전 연도에선 92.85로 오히려 언론 영상 쪽은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리인지과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92.23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수시에서도 점수가 높았지만, 정시에서도 이제 대체적으로 입결 평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연 쪽으로 들어가면, 자연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수학 같은 경우가 지금, 수학과가 89.35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고 최저점이 지금 86.67까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평균치가 한 91.0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화학 쪽은 정시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화학이랑 생명 쪽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도 92.9, 그러니까 93 정도 나왔었으니까 얼추 이제 평균치 이상은 유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경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91.22 정도 나와 있고 이전 연도에 한 92.5 정도 나와 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이제 뭐 컴퓨터 쪽은 이제 선호도가 이제 높으니까 지금 소프트웨어가 한 91.18 이전 연도에서 한 91.17 정도 나왔으니까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디자인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능 반영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지금 91.82 이전 연도 전체 평균은 뭐 모집 단위가 좀 다르긴 했었지만 92.06이었으니까 대략 한 3개 과목 평균 92 정도 내외 수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합격 여부를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시 모집 입결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여대 2024학년도 서울여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형 변화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전형 변화가 크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교과 반영 방법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영향력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은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과학 교과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 쪽에서 뭐 사회 교과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 뭐 하락 요소가 클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인문 쪽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학 교과를 많이 선택하지는 않을 거고 또 자연 쪽 선택하는 친구들이 사회 교과 선택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이 끼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선호도의 차이에서 워낙 이제 확연하게 뭐 자연 쪽 가는 친구들이 나는 사회는 정말 못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인문 쪽 가는 친구들은 나는 정말 과학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으니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좀 성적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여하튼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뭐 내신 관리, 수능 성적 관리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서울여대 지원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서울여대 입시 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